안녕하세요, 곰쌤입니다. 컴퓨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컴퓨터에서 중요하지 않은 부품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구매하고자 할 때 대부분 CPU나 그래픽카드 쪽에 집중을 하는데요. 물론 CPU나 그래픽카드가 컴퓨터의 성능을 결정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품들이긴 하지만 컴퓨터라는 것은 모든 부품들이 유기적으로 잘 조합이 되어야만 그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특정 부품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러가지 컴퓨터 부품 중에서 유독 천대받는 부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파워입니다. 여러분이 컴퓨터 매장에 가서 구매를 하시든 조립을 하시든 이 컴퓨터에 어떤 파워가 들어가 있지? 이렇게 먼저 생각해 보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특히나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제품을 구매하실 때 파워 부분을 신경 쓰는 분은 거의 없죠. 물론 파워는 컴퓨터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컴퓨터가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좋은 파워는 필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의 용량을 계산하는 방법과 파워를 고르는 올바른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파워를 선택을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몇 와트짜리를 사야 되지? 이런 부분일 겁니다. 바로 그런 고민을 해결해 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이곳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영상 설명에 링크 있으니까요. 그것을 클릭해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내 컴퓨터에 있는 부품들을 하나씩 입력하면은 나중에 전력량을 계산해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마더보드인데요. 메인보드죠. 파워 용량을 계산하는 경우는 대부분 데스크탑일 테니까 데스크탑 선택하시면 되고요. CPU는 대부분 하나 갖고 계시죠. CPU 모델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 인텔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그 다음 게 나오죠. 저 같은 경우 코어 i7 좀 오래됐습니다. 6700이거든요. 코어 i7 6700 선택해 주시고요. 혹시나 자신의 CPU나 그래픽카드 모델명을 잘 모르시는 분은 장치관리자에 들어가시면 모델명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CPU 이렇게 입력했고요. 그 다음 거는 건들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2개가 있습니다. 8기가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픽카드는 엔비디아 모델이고요. 개수는 하나가 들어가 있고 모델은 지포스 GTX 1060입니다. 모델을 선택하면 알아서 클럭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이 되죠. 그 다음에는 저장 장치인데요. 저장 장치 하나는 SSD로 가지고 있고 다른 하나는 시리얼 ATA 방식의 하드디스크 하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학 드라이브, DVD RW 드라이브가 하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기본인데요. 혹시 이제 본인이 별도로 추가해서 장착하신 사운드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마우스 하나씩 연결되어 있고요. 그 밖에 USB 장치라든지 뭔가 이제 다른 걸 추가하신 게 있으면 그 부분도 입력하시면 되고요. 펜 같은 경우는 120mm 펜 3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제 컴퓨터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수냉 장치 같은 건 없으니까요. 넘어가고 모니터 같은 경우는 컴퓨터 파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게 아니기 때문에 입력을 하셔도 되고 입력 안 하셔도 되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에 대해서 입력을 하는데요. 파워를 좀 여유있게 고르기 위해서 24시간 켜놓는 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게임하는 시간, 비디오 편집하는 시간, 3D 렌더링 프로그램을 돌리는 시간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이건 역시 풀로 돌리는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셨으면 계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와트 수가 몇 와트가 되는지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가장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플러스 12V 부분입니다. 컴퓨터 부품 중에서 CPU와 그래픽카드가 가장 많은 전력량을 사용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볼트가 바로 12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플러스 12V 쪽이 안정적인 와트 수가 나와야만이 전반적으로 컴퓨터가 안정적으로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와트수 계산을 했으면은 이 계산되어진 와트수에서 100에서 150 정도를 플러스 하시면은 자신의 컴퓨터에 적당한 와트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100에서 150 정도를 플러스 하면은 500W 정도가 적당한 와트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파워들은 자신의 출력량 대비 80% 수준에서 안정적인 성능을 보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500W 파워라 하더라도 그 파워가 낼 수 있는 안정적인 능력은 400W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계의 특성상 세월이 흐르면 그 능력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계산된 수치보다는 100에서 150 정도를 플러스해 주시는 게 안정적으로 파워가 작동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부품 구매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많은 파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500W짜리 파워가 하나 있는데요. 이 파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파워를 고르실 때 제품 정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화면은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파워를 구매하시면 보통 이런 스티커가 파워 옆에 붙어 있는데요. 그 내용이 바로 이것이죠. 이 화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플러스 12V, 플러스 12V에서 몇 와트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5V나 3.3V 같은 경우 많은 전력량을 소비하는 경우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전력량이 부족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좋은 파워와 좋지 않은 파워의 차이를 보면은 대부분 이 부분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 500W 파워인데 플러스 12V가 최대 450W까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파워 최대 출력량의 80% 이상의 수준을 이 플러스 12V에서 나타낼 수 있다면 그 파워는 쓸만한 파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 있으셔도 파워를 고르시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 밖에도 파워를 선택하실 때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이 전격이란 부분이고요. 파워를 구매하실 때는 반드시 이 전격 표시가 되어 있는 파워를 구매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왕이면 80 플러스 인증을 받은 그런 파워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부분 보시면 이렇게 전격 80 플러스, 전격 80 플러스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이 파워 같은 경우는 전격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같은 500W지만 가격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파워를 고를 때 도움이 되는 몇 가지 정보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